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묻지마 칼부림에 대해서 국가가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을 상대로 살상을 저지르는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가 속출하면서 국민들 불안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범인을 제압하고,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 줄이고, 그리고 최고 수준의 형사 처벌 등 사후 대응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행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예방 차원의 획기적인 강화도 시급합니다. 묻지마 범죄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한 만큼 완벽한 원천 봉쇄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경찰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잔혹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아예 없애고 영구 격리시켜서 사회로 다시 나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서는요, 무기징역을 받은 자가 20년 이상을 복역하게 되면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다는 것이 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강하게 가석방 제도를 없애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흉악 범죄 근절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보호가 우선이라며 가석방을 없애고 종신형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오늘 9일날 국회 의안과에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1997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도 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30년 이상 복역하게 되면 가석방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형을 받은 사람도. 그런데 이번에 강하게 형법 개정으로 30년 이상 형을 살았어도 형을 받은 사람은 30년 이상을 살아도 사형의 시효 완성이 안 되는 것으로 이제 사형은 제외됐다는 것을 지난번 형법이 개정됐죠.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용자는 복역한 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평생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되면 사면과 감형이 안 돼 재범이나 그리고 보복 범죄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범죄 예방 효과도 클 것입니다.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요, 알래스카를 제외한 49개 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미국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용자만 무려 5만 6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회에도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발의 후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조차 못 넘고 있습니다. 수용자 영구 수용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 사형보다 더 반인권적이다 등 반대 논리에 막힌 탓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살인사건만 158건입니다. 또 해마다 수십 명의 무기 징역수가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잔혹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도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엽기적 범죄자의 인권이나 사회적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과 법 감정을 감안한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경찰의 상급기관 어디입니까? 행정안전부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이제라도 예방 치안의 획기적인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지역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방범 순찰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과 경찰차, 경광등 존재 자체가 예방 효과를 갖습니다. 테이저건 등 테러범 제압에 유용한 장비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CCTV도 더 많이 설치해야 할 겁니다. 특히 경기장이나 공연장 그리고 대형 백화점 입구에 검색대를 설치하자는 주장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특히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물론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안전을 지킬 주체는 결국 공권력입니다. 살인하겠다고 예고한 글을 쓴 자들을 추적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흉기를 든 피해자를 검거하는 건 바로 경찰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생이요?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의 배를 걷어차면서 욕설을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노조 간부가 불법 시위를 막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는 참담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가 공권력을 경시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당장 공권력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경찰 제복이 정당한 권위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범죄자에 맞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경찰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필요하면 총기를 비롯한 무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경찰은 총기 사용에 대한 면책도 적극 활용한다고 했는데 차제에 경찰이 무기 사용 요건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해 하라고 정한 경찰관 직무 집행법상 요건은 아주 너무나 애매합니다. 이번 차제에 경찰관 직무 집행법을 개정시켜 좀 경찰관들을 강화해서 공권력을 강화해야 할 겁니다. 그러한 요건을 좀 구체화시켜서 경찰들이 범죄를 신속히 제압하면서 경찰이 잘못된 총기 사용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강하고 정당한 공권력만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요, 한국보다 훨씬 앞서서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사회로 떠올랐습니다.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해를 가하는 범죄 사건을 일본에서는 토오리마 사건이라고 부릅니다.